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건강 관련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아주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체 대사와 면역 체계를 30년간 깊이 있게 연구해온 전문가 박기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진심 어린 철학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이 겉핥기식 정보에 속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모르고 지냈던 몸의 핵심 비밀을 깨닫게 되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이 소중한 정보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조용한 방 안인가요? 아니면 이동 중인 차 안인가요?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배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구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있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68살의 최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고 호소하셨죠. 병원에 가도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데 본인은 죽을 맛인 겁니다. 감기는 한 번 걸리면 한 달 내내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무리하면 입안이 다 헐어버리는 상태였죠. 순자님이 저를 찾아와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살았나 봐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늘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제1구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있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68살의 최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고 호소하셨죠. 병원에 가도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데 본인은 죽을 맛인 겁니다. 감기는 한 번 걸리면 한 달 내내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무리하면 입안이 다 헐어버리는 상태였죠. 순자님이 저를 찾아와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살았나 봐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늘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순자님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실천하면서 겪은 감정의 변화와 상담 장면들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원장님,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째 접어들 때 순자님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르던 입술에 핏기가 돌고 무엇보다 잠을 깊이 자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순자님처럼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증상을 적어보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실 저 박기석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과 아이스 커피를 달고 살았을 때 제 몸도 완전히 망가졌었죠. 그때 저를 살린 것도 결국 오늘 말씀드릴 체온의 비밀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왜 저체온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무서운 이유와 해결책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체온이라고 하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저체온은 평소 체온이 36도에서 36도 초반에 머무는 이른바 냉증 체질을 말합니다.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우리 몸을 얼음처럼 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한겨울에도 반소매를 입고 지내는 과도한 난방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 몸에 스스로 열을 내는 능력을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육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게 체온 저하는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니 몸이라는 보일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이죠. 엔진이 식어버린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체온이 낮은 몸은 병원균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이 차가워질수록 암세포는 박수를 치며 번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몸이 따뜻한 편인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손은 따뜻해도 배가 차갑다면 여러분은 내장 저체온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겉은 타오르는데 속은 얼어붙은 상태인 거죠. 이런 분들은 소화가 안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은 더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뜻이죠.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타고 돌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가며 혈관벽은 손상됩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제가 순자님에게 알려드렸던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기적의 체온 올리기 운동법과 식사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 바로 중요한 내용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그리고 그 물의 온도는 어떤가요? 지금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자님께서 한 달 만에 기력을 되찾으신 비결 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목 뒤의 온도를 사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부위가 바로 목 뒤와 어깨 사이입니다. 이곳에는 중요한 자율신경들이 밀집해 있어서 여기가 차가워지면 뇌는 지금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혈관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손발끝까지 피가 가지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이죠. 제가 순자님께 드린 숙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서 목 뒤에 얹고 5분 동안 가만히 계시라는 것이었죠. 순자님은 처음엔 원장님, 겨우 수건 한 장으로 뭐가 바뀔까요? 라며 의아해하셨지만 일주일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목이 따뜻해지니까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목 뒤 혈류가 살아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전신의 신경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목 뒤를 만져보세요. 만약 목덜미가 서늘하다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지금 방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따뜻한 찜질이나 목도리를 활용해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체온을 올리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발목 운동입니다. 하체에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7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어 있으면 체온은 뚝뚝 떨어집니다. 순자님께 저는 하루에 딱 1분씩만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명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의자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쫙 당겼다가 다시 발가락 끝을 멀리 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정맥피를 심장으로 강력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고생하신 적 있나요? 지금 댓글로 본인의 하체 상태를 남겨주세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막혀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체 순환을 돕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인 족욕법에 대해 바로 말씀드릴게요. 순자님께 제가 전수한 비밀 족욕법은 물 온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오히려 몸의 에너지만 빼앗아갑니다. 손을 넣었을 때 어우 뜨끈하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인 42도에서 45도 사이의 물에 발목 위까지 푹 담그는 겁니다.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족욕을 하는 동안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죠. 겉에서는 뜨거운 물이 데워주어 안에서는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순환 회로가 단번에 연결됩니다. 순자님은 이 족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평생 달고 살던 변비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장의 온도가 올라가니 장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식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의 연료이자 불꽃입니다. 순자님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주로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차가운 성질의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자님의 몸을 냉장고처럼 차갑게 만든 주범이었죠. 저는 순자님께 딱 3가지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천연 난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온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생강을 생으로 드시면 위가 아플 수 있으니 꼭 쪄서 말리거나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가장 큰 공장은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육을 만드는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맵기, 달걀 한 알이나 두부 반모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셋째는 따뜻한 국물 요리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수프를 먹고 우리 조상님들은 국을 드셨죠. 이게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따뜻한 국물은 위장의 온도를 즉시 올려서 소화효소들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순자님은 아침마다 따뜻한 된장국에 생강가루를 조금씩 넣어 드셨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잠도 잘 오고 하루 종일 몸에 훈기가 돈다며 좋아하셨죠. 여기서 잠깐만요. 이 모든 실천법보다 더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순자님도 처음엔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늘 긴장 상태였죠. 제가 순자님께 드린 마지막 처방은 하루에 5분간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열리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 중에 체온을 깎아먹는 최악의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려고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시나요? 만약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면역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계신 겁니다. 우리 위장은 체온보다 낮은 물이 들어오는 순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소화효소의 활동이 멈추고 음식물은 분해되지 못한 채 장내에서 부패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환경적 요인들을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사계절 내내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인공적인 온도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외부 온도에 맞춰 스스로 열을 내거나 땀을 흘려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에 노출되다 보니 이 조절 능력이 퇴화해버린 것이죠.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밑에서 긴 소매 옷도 입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냉방병을 넘어선 심각한 저체온 체질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뒤에서 이 퇴화한 조절 능력을 다시 살려내는 기막힌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전문가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를 내놓고 주무시지는 않나요? 우리 몸의 장기들이 모여있는 복부는 체온 유지의 핵심입니다. 배가 차가워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배만큼은 얇은 이불로 꼭 덮어주셔야 합니다. 배가 따뜻해야 장내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된 장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7구간에서는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드는 기적의 체온 보약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순자님도 이 차를 매일 아침 드시고 나서부터는 무릎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계피와 대추입니다. 계피는 우리 몸의 말초 혈관까지 혈액을 밀어 넣어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긴장된 신경을 완화하고 따뜻한 기온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죠. 물 1리터에 대추 5알과 계피 1조각을 넣고 은근한 불에 20분만 끓여보세요. 이 차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온종일 따뜻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마시고 운동을 해도 이것이 부족하면 체온은 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깊은 잠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열을 재분배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체온을 낮춰버립니다. 혹시 요즘 밤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체온 관리는 지금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땀을 뻘뻘 흘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땀이 너무 많이 나면 그 땀이 식으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앗아갑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약간의 땀이 맺힐 정도의 걷기나 스트레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이는 곧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팁이 나옵니다. 여러분, 샤워하실 때 마지막에 어떤 물로 마무리하시나요? 많은 분이 뜨거운 물로 지지고 그대로 나오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마지막에 무릎 아래와 팔꿈치 아래에만 시원한 물을 살짝 뿌려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하면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신 순환이 좋아지고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 중에는 마음이 차가워져서 몸까지 식어버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로움이나 불안감은 실제로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소리내어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출되며 체온이 1도 가까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는 건네셨나요? 지금 댓글로 오늘 나를 기쁘게 했던 작은 일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의 몸을 태우기 시작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가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핵심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1년 뒤 건강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통증과 병원 치료로 얼룩질지 아니면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할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목 뒤와 발목을 공략해서 혈액순환의 스위치를 켜라. 둘째, 찬물과 설탕을 멀리하고 따뜻한 국물과 뿌리채소로 내장 온도를 지켜라. 셋째, 깊은 잠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몸 안의 보일러를 지속해서 가동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지식을 갖춘 셈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박기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만 잘 자도 병이 낫는 수면의 비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